3. 핏자국의 수수께끼. 그날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홈즈는 부산하게 집을 뛰쳐나갔다가는 바쁘게 뛰어들어와 줄담배를 피우고 바이올린을 켜고 생각에 잠기고 샌드위치를 먹어대고 내가 무얼 물어도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듯 홈즈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므로 나는 신문을 읽고 루카스의 검시 결과라든가 루카스의 집사 존 미턴이 체포되었다가 곧 석방된 것 등을 알았을 뿐이다. 검시 배심원단은 루카스의 죽음을 타살로 판명했지만 범인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다. 동기에 대해서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방에는 귀중품이 많았는데 도둑 맞은 건 하나도 없다. 피해자의 서류도 누가 뒤진 것 같지 않았다. 서류를 자세히 조사해보면 루카스는 국제 정치에 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몇 나라의 인류 정치가와 편지를 내왕할 정도로 친했는데 서랍 속에 가득한 서류 속에서 특히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과의 교제는 많았으나 깊은 관계는 없었고 애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일상생활은 규칙적이었고 아리송한 대라고는 전혀 없었다. 어떻게 해서 피살되었는지 전혀 수수께끼이며 도무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집사 존 미턴을 체포한 건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취한 수단이었는데 그에게 불리한 사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미턴은 해머스미스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었고 알리바이도 완벽했다. 미턴이 집에 도착한 건 밤 12시이며 그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뒤집히고 넋이 나간 상태였다. 평상시에 주인 루카스와는 사이가 좋았다. 자세한 건 수사 결과 루카스의 물건이 미턴의 상자 속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미턴의 설명으로는 그건 루카스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했고 또 가정부도 그런 사실을 증언해 주었다. 미턴은 루카스에게 고용된 지 3년쯤 된다. 루카스는 때로는 영겁 후 3달 동안이나 파리에 머문 적도 있었다. 그동안 고돌핀가의 집은 미턴이 관리하곤 했다. 가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밤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루카스에게 손님이 찾아올 경우에는 루카스가 직접 나가서 맞아들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신문에서 주워들은 바로는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홈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레스트레이드 경감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받고 있어서 수사의 진행 결과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흘째에 다음과 같은 파리 발신의 전보 기사가 신문에 실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마이너스 최근 파리 경찰이 어떤 사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밤 웨스트민스터의 고돌핀 가에서 피살된 에두아르도 루카스 씨에 얽힌 비밀이 밝혀졌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루카스 씨는 자기 방에서 피살되어 집사에게 혐의가 갔었지만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풀렸다. 파리 경찰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어제 파리의 오스테를리츠에 사는 앙리 푸르네이 부인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인들이 신고했다. 곧바로 진찰한 결과 병상이 위험한 데까지 진전되어 있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앙리 푸르네이 부인은 화요일에 런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웨스트민스터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을 대조해보니 앙리 푸르네이 씨와 에두아르도 루카스 씨는 동일 인물이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런던과 파리에서 이중 생활을 한 모양이다. 푸르네이 부인은 서인도 출신에다 흥분하기 쉬운 성격이며 이전에도 질투심의 발작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된 적이 있었다. 전 런던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도 이 부인의 이러한 발작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건이 있었던 월요일 밤 부인의 행동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나 화요일 아침 부인과 인상이 같은 한 여자가 체링 크로스 역에서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남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다. 따라서 부인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루카스 씨를 죽였을지 모르며 또한 루카스 씨를 죽인 충격으로 실성했는지도 모른다. 현재로는 부인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할 힘이 없으며 의사는 부인이 제정신을 되찾을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월요일 밤 한 여자가 몇 시간 동안이나 고돌핀 가의 집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고 말하는 증인도 있는데 그 여자가 푸르네이 부인이었다고 간주된다. 마이너스. 나는 홈즈가 아침 식사를 하는 사이에 이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주고서 물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 홈즈는 식탁에서 일어서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말했다. 이 사흘 동안 내가 자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건 실제로 이야깃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도 이 파리 발신의 전보마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루카스의 죽음에 대해선 이것으로 매듭이 지어진 셈이야. 그 사람의 죽음은 조그만 사건이네. 우리 일은 그 편지를 추적하여 유럽의 전쟁을 막는 일이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사흘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일세. 정부로부터는 거의 1시간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유럽의 어디에서나 전쟁이 일어날 기미는 없는 것이 확실해. 그렇다면 그 편지는 아직 외국에 나가지 않았다는 셈이 되지. 그럼 어디 있을까? 누가 가지고 있는가? 왜 숨겨둔 채로 있는가? 내 머릿속에는 이러한 문제로 꽉 차 있네. 편지가 없어진 날 밤에 루카스가 피살된 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는가? 편지가 그의 손에 들어갔을까? 그럼 어째서 그의 서류 속에는 없었을까? 미친 여자가 가지고 갔는가? 그렇다면 파리의 그 여자 집에 있는가? 프랑스 경찰에 눈치채이지 않고서 그 여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을까? 아, 무슨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모양이군. 홈즈는 전달된 편지를 얼른 펴보고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재미있는 것을 찾아낸 모양이야. 와트슨. 모자를 쓰게. 웨스트민스터까지 함께 가는 거야. 이 사건이 범행 현장에 가본 것은 처음이었다. 튼튼한 구식 건물이었다. 경관이 현관문을 열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는 범행이 있었던 방으로 안내되었으나 지금은 흔적이라고는 양탄자의 뱀 핏자국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 양탄자는 방 한가운데에 깔린 조그마하고 네모진 인도산 제품인데 그 주위는 반질반질하게 윤택을 낸 구식 마룻바닥이었다. 벽 난로 위에는 무기가 장식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살인에 쓰인 것이었다. 창가에는 탁자가 놓여 있고 가구들이며 그림이나 깔개나 벽걸이가 모두 사치스러운 것들 뿐이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물었다. 파리의 정보를 들으셨나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말을 이었다. 이번엔 프랑스 경찰이 히트를 친 것 같군요. 푸르네이 부인이 남편의 행방을 찾아내어 급습을 한 셈입니다. 루카스는 그녀를 길가에 세워둘 수가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집안에 들여놓았는데 그녀가 루카스에게 대들다가 흥분하여 정신이 이상해져서 가까운 벽에 단검이 걸려 있은 걸 보고 그걸 뽑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의자가 죄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아 루카스는 의자를 들고 그녀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눈으로 보는 듯 뚜렷이 알 수 있어요. 홈즈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런데 왜 나를 불렀소? 그건 좀 다른 일 때문이요. 아주 시시한 겁니다. 좀 색다른 점이 있어서 당신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하고요. 주요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 해도. 도대체 무엇이요? 이런 범행이 있은 뒤에는 우리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고 밤낮으로 망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루카스의 매장도 끝났고 조사도 일단락을 지어서 조금 걷어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탄자를 보십시오. 그저 마룻바닥에 깔기만 한 겁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았지요. 그랬더니 홈즈의 얼굴은 어떤 기대감으로 긴장했다. 양탄자에 이런 핏자국이 묻어 있더군요. 틀림없이 많은 피가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탄자 밑에 마룻바닥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셨지요? 핏자국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경감이 양탄자 한쪽 끄트머리를 들어 올려 보이자 정말로 핏자국은 묻어 있지 않았다. 경감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양탄자의 뒤쪽도 앞쪽처럼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에도 핏자국이 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는 유명한 탐정의 머리를 흔들어 놓은 것에 신이 나서 빙긋 웃었다. 또 하나의 핏자국이 있긴 있습니다만 양탄자의 다른 데를 펼쳐보니 양탄자의 핏자국과 일치하지 않더군요. 직접 보시지요. 그렇게 말하며 양탄자의 다른 쪽을 들춰 보이니 과연 구식 마룻바닥의 표면에는 핏자국이 크게 나 있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홈즈 씨? 그건 간단하오. 두 핏자국은 처음에는 일치했겠지만 나중에 양탄자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거요. 양탄자가 네모진 데다가 앞정으로 눌러 놓지도 않았으니까. 양탄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만 알려고 당신을 부른 건 아닙니다. 홈즈 씨. 그런 건 너무나 뻔한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가 어떠한 이유로 움직였느냐 하는 겁니다. 홈즈의 얼굴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홈즈가 몹시 흥분하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이보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 복도에 서 있는 경관은 줄곧 이곳을 감시하고 있었소? 네. 그럼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 저 경관을 세심히 조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안 돼요. 여기서 기다리겠소. 안방으로 데려가시오.
혼자 조사하는 게 말하기가 쉬울 테니까. 왜 다른 사람을 이 방에 불러들여 혼자 있게 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빙 돌려서 물어서는 안 돼요. 누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 하고 다그치는 거요. 죄다 털어놓지 않으면 용서치 않는다고 하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지요. 놀랍군요. 하지만 저 녀석이 정말로 알고 있다면 불지 않고는 못 베길걸.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렇게 외치고 홀로 뛰어나가는가 했더니 잠시 뒤에는 안방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와트슨. 지금이야. 홈즈가 서둘러 외쳤다. 마루에서 양탄자를 치우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네모꼴의 마루 판자를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장의 모서리에 손톱을 걸고 떼어내니까 마치 경첩을 붙인 상자의 뚜껑처럼 열리는 것이었다. 그 밑에는 조그마한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홈즈는 정신없이 손을 집어넣었다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꺼냈다. 구멍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빨리빨리. 와트슨 원상태대로 해주게. 간신히 양탄자를 제대로 깔았을 때 복도에서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감이 들어왔을 때에는 홈즈는 나른한 듯이 벽 난로에 기대어 서서 수사는 단념이라도 한 듯이 서나픔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경감이 다가섰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건에는 재미를 못 느끼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친구는 모조리 실토했습니다. 맥퍼슨. 이리로 들어오게. 이분들에게 자네가 한 행동을 말씀드려. 덩치가 큰 경관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겁먹은 듯이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길래 번지수를 잘못 찾은 모양이라고 해주었지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온종일 방만 지키고 있자니 하도 심심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소? 그 젊은 여자가 신문에서 읽었다고 하며 범행 장소라는 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말씨도 곱고 품위가 있는 여자였기에 조금 보여줘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양탄자의 핏자국을 보자 휘청휘청하더니 그대로 양탄자 위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물을 가져와 먹여보았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에 브랜디를 사러 집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급히 막 돌아와 보니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갔는지 그곳에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부끄러워서 저에게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랬을 겁니다. 이 양탄자가 움직여지진 않았소? 아, 예. 제가 돌아와 보니 약간 구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쓰러졌기 때문이겠지요. 반들반들한 마룻바닥에 그냥 깔려 있을 뿐 누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나중에 반듯하게 펴 놓았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엄한 태도로 말했다. 나를 속이지 못한다는 걸 알았겠지. 맥퍼슨? 조금쯤 직무를 게을리해도 들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양탄자를 보기만 해도 누가 방에 들어왔다는 걸 안단 말이야. 하긴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자네를 혼내주려고 했단 말이야. 홈즈 씨, 이런 시시한 일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핏자국이 첫 번째 핏자국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혹시 흥미를 느끼시진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확실히 흥미가 쏠리긴 하는군요. 맥퍼슨, 그 여자가 온 건 한 번뿐이었어? 예, 한 번뿐입니다. 어떤 여자요? 이름은 모릅니다. 타이피스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하러 간다는 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애교도 있고 품위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미인이었어? 예, 늘씬한 젊은 여자였지요. 미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경관님, 꼭 좀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더군요. 상냥하고 애교가 섞인 말투여서 문간에서 조금 들여다보게 하는 것만이라면 별로 안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복장은 어떠했소? 검소한 복장이었습니다. 발밑까지 내려가는 망토를. 몇 시경이었소? 막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브랜디를 사들고 왔을 때 여기저기에서 불이 켜졌으니까요. 홈즈가 말했다. 알겠소. 어서 가보세. 와트슨. 다른 데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 집을 나올 때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대로 방에 남아 있었고 맥퍼슨 경관이 우리를 배웅했다. 홈즈는 돌계단에서 돌아보며 무언가를 손에다 받쳐들었다. 경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것을 보면서 외쳤다. 이거 놀라운데요?
홈즈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잠자코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서 조끼 호주머니에 손을 다시 집어넣고는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굉장해. 자, 와트슨. 최후의 장면에 막이 오르고 있네. 이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트렐로니 호프 장관도 출세길이 막히지 않을 걸세. 나는 놀라움과 기쁨에 가슴이 벅차서 외쳤다. 아니, 해결했군. 그래. 거기까지는 아니야. 아직 확실치 않은 점이 몇 군데 있어. 그러나 꽤 알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모른다면 내가 바보지. 곧바로 호프 장관 댁에 가서 결판을 내세.